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꿈을 이루는 7가지 비밀. 글 윤태희, 김현태, 그림 한재용, 출판사 살림어린이. 선생님이 어제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꿈을 이루는 7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재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그 재능을 발견하고 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목표를 이루는 방법, 우리 함께 들어봐요. 오늘은 둘째 날, 목표의 비밀. 내가 나에게 그랬듯 나 역시 너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와 함께 가는 거야. 우리의 꿈을 위해 영원히. 자,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인가요? 예전엔 이렇게 학교에서 널따란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벌였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비밀학교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 여러분들 마라톤이 뭔지는 알고 있죠? 비밀학교 마라톤 대회. 와, 마라톤 대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비밀학교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겠다. 다들 각오는 돼 있지? 예. 아이들은 야무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각자 몸을 가볍게 풀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이번 마라톤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겐 아주 큰 선물을 줄 거다. 시크릿의 말에 우주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1등 선물이 초콜릿 아닌가요? 옆에 있던 호랑이가 우주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다. 우주, 너는 매일 먹는 거 타령이냐? 어휴. 시크릿이 말했다. 선물은 비밀이다. 그러나 이 선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러니 열심히 뛰기 바란다. 우주가 입을 삐쭉 내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진우는 육상부니까 1등할 게 뻔할 텐데. 시크릿은 아이들에게 마라톤 코스를 설명했다. 교실 뒤편에 있는 비밀의 정원을 지나면 작은 샛강이 나온다. 샛강을 끼고 돌다가 길이 끝나는 곳에 도착하면 징검다리로 샛강을 건너라. 그러면 긴 터널이 나오고 그 긴 터널을 지나면 학교 정문이 보일 거야.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알겠지? 예! 아이들은 출발선에 섰다. 시크릿은 아이들에게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다.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 들려주마. 오래된 시계가 새 시계에게 말했지. 1년에 3,200만 번을 움직여야 하는데 버틸 수 있을지 네가 좀 걱정이 되는걸. 세상에나 3,200만 번이나 움직여야 한다고? 새 시계는 너무 놀라서 말했소. 그러자 오래된 시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단다. 너무 걱정 마. 3,200만 번을 세면서 걸을 필요는 없어. 넌 그냥 1초마다 째깍 소리를 내며 한번 움직이면 돼. 그 정도 일이라면 나도 한번 시도해 볼게. 새 시계는 몇 초마다 가볍게 째깍 소리를 내며 열심히 움직였고 어느새 1년이 지났지. 새 시계는 가뿐하게 3,200만 번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란다. 시크릿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1초가 모여 1년에 3,200만 초가 된단다. 시계의 초침처럼 각자가 정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뛰기 바란다.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지? 예. 탁!
탕! 출발 신호와 함께 아이들이 힘차게 발을 내딛었다. 진우가 가장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꼴등은 당연히 뚱뚱보 우주였다. 진우는 비밀의 정원에 들어섰다. 꽃들은 마치 진우의 1등을 축하라도 하듯 꽃잎을 흔들어댔다. 진우는 꽃향기를 맡으며 열심히 달렸다. 그리고 좀 뒤처진 곳에 2등 그룹이 형성되었다. 레오와 모모,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1등과 아주 많이 차이가 났다. 진우가 비밀의 정원을 지나 색강에 도달했을 때 우주는 이제야 비밀의 정원에 도착했다. 휴, 힘들어. 벌써부터 배고프네. 우주는 뚱뚱한 몸 때문에 많이 힘겨워했지만 그래도 멈추진 않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달렸다. 한 30여 분 지났을까? 진우의 속도는 처음과는 달리 많이 느려졌다.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결국 진우는 색강이 끝나는 길에 주저앉고 말았다. 더는 못 가겠다. 그래도 어차피 1등은 진우의 몫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다른 아이들은 진우에게 많이 뒤처졌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 물론 우주도 마찬가지였다. 우주는 젖먹던 힘까지 내며 열심히 달렸다. 마라톤을 무사히 끝내고 드디어 1등 수상식이 남았다. 시크릿은 입을 열었다. 이번 1등은 바로... 진우는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자기가 가장 먼저 도착했기에 당연히 자기 이름이 불릴 거라 생각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 1등은 바로 우주다. 시크릿은 우주를 불렀다. 순간 아이들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다. 다들 당황한 표정이 또렷했다. 진우는 시크릿에게 바로 항의했다. 시크릿, 도대체 1등이 왜 우주죠? 우주는 가장 꼴등으로 들어왔잖아요. 진우야,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렴. 내가 생각하는 1등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실하게 달성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목표 거리를 적어낸 쪽지를 보니 우주만이 목표 거리를 채웠다. 비록 남보다 목표 거리가 적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목표 거리에 다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주가 1등이다. 아이들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진우만큼은 고개를 내저었다. 시크릿이 내린 판정에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시크릿, 그런 게 어딨어요.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은 당연히 일찍 들어온 사람이에요. 제가 1등이란 말이에요. 진우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다. 더욱이 뚱뚱부 우주에게 졌다는 사실이 눈물 나게 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건 다 엉터리예요. 진우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 큰 나무 쪽으로 달려갔다. 진우야! 우주가 진우를 불렀지만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진우야, 많이 속상하니? 언제 왔는지 시크릿이 진우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시크릿, 너무해요. 분명 제가 1등이잖아요. 그래. 하지만 잘 들으렴.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마. 그건 바로 목표의 비밀이란다. 잘 들어보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단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만큼 열정도 흐릿해지기 마련이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가 있었어.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지. 그녀는 카타리나 섬에서 해안까지의 수영에 도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무려 16시간을 수영해야 했단다. 그러나 도착 전까지의 거리를 조금 남겨두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2달 후 다시 도전했어. 안개가 짙게 낀 날씨로 수영하기에는 조건이 안 좋았지만 그녀는 성공했단다. 그녀는 행복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단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더욱 열정을 쏟게 마련이지.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만단다. 만약에 플로렌스 체드윅의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면 2번째 도전 역시 실패로 끝났을지도 몰라.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야기처럼 목표는 열정에 열정을 더하는 힘을 준단다. 진우는 화가 덜 풀렸는지 퉁명스럽게 말했다. 목표가 있다고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나요? 그건 아니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해야 하지. 씨앗을 뿌린 뒤 잘 가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마. 2마리의 개구리가 신나게 놀다가 우유통에 빠졌지. 그런데 통이 워낙 커서 살아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어. 한 마리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어.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절망에 빠졌고 그 개구리는 곧 죽고 말았지. 남은 한 마리는 필사적으로 나갈 방법을 찾으며 헤엄을 쳤단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개구리는 발밑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어. 점점 우유가 굳어가고 있네. 우유를 계속해서 저은 결과 우유가 버터로 변한 거지. 결국 개구리는 단단히 굳어진 버터를 밟고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단다. 2 개구리의 목표는 분명 우유통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였어. 한 마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 그러나 다른 개구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소. 이처럼 열정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열쇠란다. 진우는 서서히 화가 풀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주에게 주실 1등 선물은 뭔가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건가요? 시크릿은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 게 아니란다. 우주에게 준 선물은 바로 성취감이지.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정한 목표를 자신의 힘으로 해냈다는 성취감만큼 큰 선물은 없거든. 시크릿은 진우의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진우야, 아직도 1등을 수상하지 못해 서운하니? 이제야 진우는 화난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 목표의 비밀이란 선물을 얻었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이젠 내 마음이 참 흐뭇하구나. 진우는 시크릿에게 가볍게 눈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시크릿은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들에게 목표의 비밀을 전해줬군. 시크릿 노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목표. 어린 시절 마이클 조던은 그리 부지런한 편이 아니었다. 어떠한 일을 해도 늘 꾸물꾸물하고 귀찮아했다. 하지만 여러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조던은 초등학교 시절 야구부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 조던, 이번에는 홈런을 날리렴. 알겠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조던은 자신감이 넘쳤다. 투수가 던진 공이 날아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의 공이다. 이야! 조던이 친 공은 큰 포물선을 그리며 저 멀리 날아갔다. 홈런!
조던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MVP 상을 받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야구에 점점 흥미를 잃었다. 자신이 왜 야구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간 조던은 농구부에 들어가 열심히 했다. 당연히 학교 대표팀에 뽑힐 거라 믿었는데 학교 대표팀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내 이름이 왜 없지? 그 순간 충격을 받았다. 처음엔 큰 실망감에 빠졌지만 충격이 그의 열정을 자극했다. 그래,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마이클 조던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난 반드시 학교 대표팀이 되겠소. 그리고 프로 농구팀에 들어가 훗날 세계적인 농구 스타가 될 거야. 그 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 조던은 학교 대표팀이 되었고 19번의 승리를 만들어냈다. 목표를 이루려면 노력과 열정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기에 더더욱 성실하게 연습을 임했다. 그 덕분에 조던은 대학 졸업 전에 NBA에 진출하고 당시 최하위 팀이었던 시카고 불스를 최강의 팀으로 끌어올렸다. 마침내 그는 농구 황제라는 별명을 얻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목표네요. 야구를 잘했지만 왜 해야 되는지 흥미를 잃고 농구 시합에서 팀원으로 뛰기를 원했지만 어땠나요? 팀원으로 발탁되지 못했죠. 그 뒤로 목표를 어떻게 정했죠? 맞아요. 학교 대표팀이 되겠다고 목표를 정한 후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국은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된 거죠.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목표를 세웠는지,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목회학 박사 로버트 H. 슐러는 작은 일도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네요.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작은 일부부터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작은 일을 이루고 그것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또 다른 일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현실이 된다고 폴 마이어는 이야기했네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했죠. 영국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배도 도착할 항구를 모른다면 바다 한가운데를 떠다닐 거고 아무리 빠른 비행기도 어디에 내릴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도 목표가 없이 살면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귀찮고 힘겹게 느껴진다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영국 정치가 벤자민 디즐레일리는 이런 말을 했네요.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다. 한마음 한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개미들을 한번 보세요. 개미들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수백 배나 무거운 나뭇잎도 힘을 모아 거뜬히 옮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뜻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는 목표는 인간은 자신이 목표한 만큼 진화한다고 이야기했네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큰 인생을 살고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아요. 큰 꿈을 품은 사람은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숨은 능력까지 끌어올리지만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만 활용하죠. 성공의 실패는 잠재된 능력을 얼마나 많이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큰 꿈을 품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1%의 시크릿,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나는 에드먼드 퍼시빌 힐러리다. 어릴 때 나는 매우 왜소했소. 모든 일에 관심이 없었고 소극적이었지. 그러나 내가 유독 관심을 보인 게 있어. 그건 바로 모험에 관한 책이다. 책 속에서 남극 탐험가 셰클턴을 만난 뒤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 나도 훌륭한 등산가이자 탐험가가 될 거야.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청춘을 등산에 걸었어. 나는 극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도록 체력 단련에 모든 땀과 열정을 기울였지. 그 후 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했단다. 반드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거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어. 마침내 나는 에베레스트 산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지. 그러나 난 실패하고 말았어. 하지만 좌절하진 않았단다. 나는 믿었지. 목표는 나를 단련시키고 성취시킨다는 것을. 나는 에베레스트 산에 말했어.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난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자라난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서고야 말겠다. 10년 뒤인 1953년 5월 29일, 나는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밟았단다. 나는 끝내 목표를 이루어냈지. 내 이름이 누구? 에드먼드 퍼시벌 힐러리. 에드먼드 퍼시벌 힐러리.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밟은 사람. 목표를 어떻게 했나요?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했죠. 네. 자, 1부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재능, 능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비밀 시크릿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경영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